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생산을 물류 요약 강의 다시 한 것처럼요, 요약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ERP 생산을 한 11강 정도로 쪼개가지고 1급까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ERP는요, 물류 쪽은 좀 양이 많은데 생산은 생각보다 양이 적고요. 물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양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급 보시는 분들, 1급 보시는 분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정리된 요약 강의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의 이해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생산관리란 나와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무형, 유형과 무형의 경제제로 변환시킴으로써 효용성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생산성이란 노동력 혹은 기계 사용시간, 생산 투입 요소를 유형과 무형의 경제제로 변환시킴으로써 효용을 산출하는 거죠. 생산관리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생산이라는 그림을 지금 뒤에서도 이렇게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책에서 생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개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번은 시험 문제 나온다.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라는 건데요. 부분척도, 다요소척도, 그 다음에 총요소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2급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척도는 지금 여기서처럼 생산성이 하나씩 노동, 기계, 자본, 에너지 하나씩이라는 거고요. 그것분의 산출량, 그것분의 산출량, 그것분의 산출량, 그것분의 산출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요소 척도는 뭐냐? 요소가 2개 또는 3개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척도는 요소가 하나, 그 다음에 다요소 척도는 요소가 2 또는 3개, 총 요소 척도는 모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부분 척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부분 척도, 다요소 척도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부분 척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요소 척도를 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0명이 1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럼 100개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개가 12, 즉 10개라 하기보단 그냥 10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10이 생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10이 생산성이었다. 근데 지금 8명이 1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될까요? 얘는 12.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10에서 12.5만큼 얼마나 개선됐느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만큼 개선된 거예요? 그렇죠. 25%만큼 개선이 된 거겠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생산관리 목표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Q, C, D, F라고 하고요. 품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ERP 물류에서도 SCM 부분에서 Q, C, T, F라고 나왔었어요. T와 D는, 여기서 T는 시간을 의미했었고요. 여기서는 딜리버리, 납기를 의미합니다. 즉 납기도 결국엔 시간이죠.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기존에 Q, C, D, F 말고 요즘에는 S, 서비스가 추가돼서 5가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Q는 말 그대로 높은 품질, 경쟁업체보다 품질이 월등히 높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좋은 품질, 상대적이죠. 상대적 품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 비용을 뜻합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등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완제품과 원자재의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 원가를 뜻하죠. 딜리버리, 납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품과 서비스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F, 유연성, 수요 변동이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욕구, 그 다음에 소구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즉 원하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 왜냐면 제품이 계속 생산이 되거나 디자인이 변경되니까요. 자, 그러면 생산 시스템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통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됩니다. 시스템으로 표현이 되고요. 인풋이 있죠. 인풋은 여기 앞에서 봤던 부분 척도에서 노동, 기계, 자본, 에너지 등등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결과는 뭐가 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 아웃풋은 제품과 서비스로 나온다는 얘기죠. 제품과 서비스로 마지막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가 돼요? 그렇죠. 환류라고 하는 거. 피드백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를 공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데 기본적인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생산 시스템이 유형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다 나와요. 다. 프로젝트 생산 방식, 개별 생산 방식, 반복 생산 방식, 흐름 생산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요, 건물이나 교량, 선박 등 생산 장소에 영향을 받으며 장소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가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된다. 즉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나 기계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으로. 그래서 교량이나 선박 등을 갖다가 만들 때 쓴다. 그래서 PRTC PM 기법이 사용된다. 대규모 작업이며 1회 사용량만 반복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MRP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샵과 플로우샵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잡샵은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이며 범용 기계를 사용하고요. 공정별 기계 배치가 이루어지며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련공을 요구하고 공장 내의 물자 이동량이 크며 다품종 소량 생산, 재고가 많고 제공가 많고 흐름 방식과 대조된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용 기계를 쓴다, 공정별 기계 배치, 숙련공, 그 다음에 이동량이 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제공가 많다. 왜냐면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이 흐름 생산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교해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잡샵 공정별 기계 배치는요, 나중에 그 생산을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 혼합형 배치라는 것과 GT, 그룹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또 정리가 돼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혼합형 배치에는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 해서 다양한 작업장에서 여러 개의 종류 부품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룹 테크놀로지라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부품의 형상, 치수 등 공작법을 유사성을 유의해서 분류하고 그룹 배치라는 겁니다. 셀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혼합 배치, 공정별 배치 유형들이 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품질 개형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복 생산 방식은 주로 자동차, 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같이 제품을 갖다가 똑같은 물건을 같이 만들 때, 그죠? 반복 생산하는 제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RP가 적용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반복 생산 방식은 MRP가 적용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생산 방식은 아까 개별 생산 방식 잡샵하고, 잡샵은요 또 단속 생산 방식이라 부르기도 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플로우샵 방식에는 액체, 기체 혹은 분말 성질을 가진 석유, 화학, 가스, 음료수, 주류, 철강 등 제품에 사용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정으로 이동되며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포인트죠. 비숙련공도 괜찮다. 그 다음에 물자 이동량이 적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에 어울린다.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른 것들. 여기선 뭐예요? 비숙련공, 적은 유연성, 물자 이동량이 적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형광색으로 친 부분들이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전략이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도 별표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온다. MTS입니다. MTS, ATO, MTO
ETO로 약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MTS는 재고형 생산이라 해서 make to stock,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고객 주문에 맞춰서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얘는 보통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그쵸, 푸시 시스템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생산이 된다. 계획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이 이 전략으로 생산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뭐고 거의 저가예요.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올린다. 자, ATO는 Assemble to Order입니다.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조립한다는 얘기예요. 조립. 그죠? 예전에 보면 지연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 지연 전략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와 같이 옵션 종류가 많고 고가품인 제품들은 ATO 전략으로 생산이 된다. 여러분들 델 컴퓨터,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 옵션이 여기 해당이 될 거다. 자, MTO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입니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봤던 풀 시스템이죠. 풀 시스템. MTO 같은 경우에는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립이 이루어진다. 제작을 하겠다 이거죠. 제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JIT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다. ETO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쵸, 설계부터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제품 수명주기 이제 나오는데요. 제품 수명주기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입니다.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로 표현이 되고요. 이 제품 수명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도입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제품을 갖다 홍보하고 알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액션도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성장기는 잘 몰라요. 도입기는 트렌드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정성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고요. 델파의 방법 같은 걸 쓰겠죠. 성장기와 쇠퇴기와 트렌드에 맞춰서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성숙기가 정량적인 유일한 거죠. 유일한 시기이다. 성숙기는 수익은 많이 나지만 성장 가능성은 좀 낮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품질경영기사, ERP에도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성장기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쇠퇴기하고 저 시설을 증축할 것이냐 아니면 철수할 것이냐, 쇠퇴기처럼. 그 다음에 성숙기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시기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1강을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 제가 별표 치거나 밑줄 긋거나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요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ERP 부분 중에서 생산은 특히 더 범위가 좁은 대신에 출제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표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얼마 안 되고 거기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버리고 뭐를 선택하고가 없다. 다 공부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